온라인 가게 아무리 힘들어도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파이팅!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단원 2 읽고 토론하고의 소단원 1 마음이어 민재의 독서대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율주행차의 등장이라는 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자율주행차가 등장해서 나타나는 변화를 알아봤는데 그 변화들은 긍정적이었나요? 부정적이었나요? 그렇죠. 긍정적인 변화들에 대해 주로 다뤘어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84쪽, 우리는 운전대를 로봇에게 넘길 수 있을까? 자, 도로에서 성공적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받아도 일반인이 자율주행차를 구매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사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대요. 많대요. 뭐냐? 가격이 충분히 낮아져야 하고 비싸면 못 사니까 자율주행차를 고려한 신호체계와 도로시설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자, 인프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 그러니까 도로나 신호체계처럼 우리가 경제가 돌아가고 사회가 돌아가려면 일단 도로, 통신, 전기 이런 게 잘 닦여 있어야 되잖아. 제대로 돼야 되잖아. 그런 걸 이제 인프라라고 합니다. 기반이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걸 인프라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먼저 잘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율주행차가 돌아가지.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대중이라는 건 이제 일반적인 많은 다수의 사람들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이런 걸 대중화라고 하는데 자율주행차가 일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되기 위한 조건으로보다 가격이 낮아져야 되고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의 대중화와 관련해 기술적 문제가 가장 간단한 과제이며 사람들이 좀처럼 운전대와 기존의 운전 습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용자 수용성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해서 한다. 문장이 좀 긴데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발달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간단한 문제라는 거야. 기술은 이미 충분히 빨리 발달했어. 지금도 사실 자율주행차 기술은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도 옵션 중에 자율주행 기능 이제 꽤 반자율주행으로 들어가는 것들 많고요. 우리나라 차도. 그리고 뭐 이제 외국에서는 이미 기술은 준비 다 거의 돼 있는데 이 뒤에 나올 내용들이랑 관련한 그런 것 때문에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사람들이 운전을 포기 안 할 거래. 왜? 그래서 그 사용자 수용성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받아들이는 거, 수용이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자율주행차를 안 받아들일 거라는 거야.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대중화,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차를 구매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쓸 거란 얘기야, 자율주행차를. 왜? 운전자들에게 핸들을 붙잡고 꽉 막힌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출퇴근 운전은 짜증나는 일상이지만 시원하게 뚫린 교외 도로를 드라이브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즐거움이다. 아, 운전이 재밌다는 거야. 뻥 뚫린 길 이렇게 엑셀 탁 밟으면서 무앙하고 달리는 게 아주 즐겁다는 거야. 출퇴근은 이제 막혔다가 멈췄다 갔다 하니까 짜증나지만은 이런 드라이브는 즐겁다는 거지. 교외라는 거는 이제 시내 그 도시 그 밖에 이제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 안 다니는 그런 쪽을 교외라고 하죠. 주변 지역. 그 다음 85쪽 위험이 존재하지만 주의를 집중하고 필요한 기량. 기량이라는 거는 이제 그 기술상의 재주. 여기서 이제 운전 실력이 되겠죠. 그걸 연마하면 충분히 상황을 통제하면서 목표에 도달하게 되고 그 결과로 몰입감과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꼭 위험이 있다고 무조건 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위험이 있어도 연습해서 목표에 도달하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인생에서 몰입감과 성취감,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운전이 주는 행복, 즐거움이지. 운전이 신체의 근력을 요구하는 운동은 아니지만은 일종의 스포츠이자 카레싱 있죠. 취미 활동. 차 운전하는 거 좋아하시는 어른들 꽤 많죠. 이유가 여기 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이 즐거움 아직 느낄 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운전면허 딸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그때 따고 운전연수 잘 받고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선생님도 안전운전 할게요. 자, 100마력이 넘는 강력하고 정교한 기계장치를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위. 자, 마력이라는 거는 그냥 그 차의 힘의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차가 얼마나 힘세고 잘 가냐 그거니까. 그 다음에 강력하고 정교한 기계장치. 이게 바로 뭐예요? 자동차죠, 자동차.
그러니까 엄청 힘이 센 자동차를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 거, 조종하고 통제하는 거 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행위를 일상의 즐거움이자 성취감으로 느끼는, 그러니까 이 운전 자체를 즐거움으로이자 뭔가 이제 성취감으로 느끼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앞으로 차량의 통제권, 그러니까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컴퓨터한테 넘기고 그 시간에 좀 더 보람있고 즐거운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상당한 저항을 부를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운전할 시간에 책 읽고 공부하고 운전은 컴퓨터에 맡겨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무슨 소리야, 나 운전이 재밌어서 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반항할 거란 얘기예요. 나 운전할 거야 이러면서 막. 자율주행차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는 행위, 운전이죠. 직접 운전하는 거. 이거를 지루하고 무의미한 시간, 이건 뭐예요? 자율주행차가 대신 운전해 주는 거. 이걸로 대체하라는 거는 안 된다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아래 친구들이 이제 또 어려움 극복하는 부분 볼게요. 대화하는 부분. 이 부분에 나타나는 글쓴이 중심 생각이 뭘까? 중심 생각이 글쓴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중심이 되는 생각,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떤 문장이 딱 하나로 중심 생각이 잡히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궁금증을 가졌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소제목을 보고 추측해보지. 소제목 뭐야? 아까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우리는 운전대를 로봇에게 넘길 수 있을까? 그거를 보고 추측을 해본대요. 로봇에는 넘겨도 되나?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 자, 그랬더니 사용자 땡땡땡 예상한다 라는 문장과 소제목이 연결돼 라고 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사용자 수용성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라고 한 84쪽의 오른쪽 문단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이에요. 자, 그 부분이랑 소제목이 연결된다는 거지. 로봇에게 넘기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거지. 어렵다고 예상한다. 그러니까 자, 이 문장 앞뒤의 내용을 보니 사용자 수용성이란 운전자가 자율주행차를 받아들이는 정도를 말하는 것 같다라고 또 앞뒤 내용을 보고 이해를 했어요. 자, 그래서 로봇에게 운전을 맡기려면 사용자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구나. 이게 이 문단의 뭐다? 중심 생각이구나 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에 로봇에게 운전대 넘겨도 되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다음에 그 뒤에 사용자 수용성이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니까 이거 해결해야지, 안 그러면은 어렵다라는 말이구나 라고 이 부분을 이해한 겁니다. 중심 생각이 이거라는 걸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런 방법을 쓰면 되겠구나라고 방법을 정리하네요. 소제목 그리고 앞뒤 내용을 보고 추론은 뭐예요? 추측하는 거죠. 눈앞에 대놓고 나타나지 않은 내용을 내가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심 생각을 내가 추론하게 되었어. 이해하게 되었어 라는 거죠. 자, 그래서 85쪽에 문제 5번, 6번 볼게요. 자, 마음이가 민재가 글 읽는 과정에서 겪은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했는가 방금 한 거죠. 직접 주제나 중심 생각이 대놓고 안 드러나는 부분을 만나서 이해하는데 어려웠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제목 그리고 그거하고 연결된 문장, 앞뒤 문장 살펴서 추론해서 중심 생각을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6번. 이 글에서 주제나 중심 생각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의미를 파악해보자 라고 했는데 뭐 이런 거 이제 예시로 들 수 있어요. 이건 이제 82쪽, 83쪽 앞부분인데 그 부분도 중심 생각이 직접 대놓고 드러나진 않거든. 대놓고 어떤 한 문장으로 이래야 된다라고 딱 나오진 않아. 그런데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들이라는 이 소제목, 그리고 노인이 운전대를 잡자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누구나 콜택시처럼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나 운전하기 어려운 사람도 차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문장들을 보면은 자율주행차는 사용자들이 차량과 또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뭐 그런 내용들 나오거든. 이득되고 우리 봤던 거야 다. 그런 것들을 같이 보니까 자율주행차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노약자, 장애인, 그러니까 운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동에 도움을 주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 이런 내용이 중심 생각이구나.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도입하면은 어떤 효과?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게 중심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율주행차 도입의 긍정적 효과 또는 자율주행차가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에 도움을 주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라고 대놓고
문장이 따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심 문장이 하나가 딱 잡히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체적으로 앞뒤를 살피면서 아, 이게 중심 생각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자율주행차 하면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글이 전개되고 있다가 이번 시간에는 자율주행차 도입하기에 이런 게 걸려, 이런 거 걱정돼라는 뉘앙스로 가고 있어요. 계속 봅니다. 86조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 딜레마라는 단어 사전에서 찾았다 치고 보면은 선택해야 할 어느 정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이다. 아,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 고민거리가 되는 그런 곤란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들어본 적 있습니까? 베스트셀러인데 그 베스트셀러가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그 마이클 샌들이라고 윤리학과 관련된 그 유명한 교수가 하버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내용을 책으로 옮긴 건데, 그분이 이제 이런 딜레마를 제시해 가지고 윤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덕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강의를 많이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이런 상황을 제시해서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머리 아픈 수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딜레마가 이런 게 딜레마예요. 열차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열차의 기관사예요. 그런데 그 선로를 쭉 달리고 있어. 어떤 화물 열차의 기관사인 거야. 툭툭툭툭툭툭 하고 막 가는데, 근데 그 열차 저쪽 앞에 보니까 인부들이 5명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멈춰야 되잖아. 근데 앞불싸? 아니, 열차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네. 이대로 가면 인부가 5명이 죽어. 그 사람들 치워 죽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때 마침 보니까 오른쪽으로 빠지는 비상철로가 하나 보이네요. 그리고 핸들은 고장이 안 났어. 핸들을 돌려서 비상철로로 빠지면은 인부들 5명은 살 수 있어. 그런데 비상철로 쪽을 봤더니 그때는 또 인부 1명이 또 엎드려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네? 자, 그러면은 나는 원래 가던 길을 그대로 가가지고 5명을 죽게 냅둘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래의 결과에서 선택을 바꿔서 1명만 죽도록 내가 비상철로를 틀어야 되느냐? 이 고민인데, 이런 게 진짜 이제 좀 답 안 나오는 문제죠. 어떤 경우에는 쉽게 그냥 그래도 적은 사람이 죽는 게 낫지라고 하면서 비상철로로 돌릴래 라고 하는 게 옳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깊이 생각하면 굉장히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런 게 딜레마라는 거 좀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딜레마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한 얘기고, 자, 계속 가봅니다.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적합한 법규가 만들어지고 사회와 소비자가 요구하는 기술적, 경제적 기준과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우리는 서심없이 자율주행차를 선택할 수 있을까? 이거는 뭐예요? 방금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잖아. 자율주행차 운전하려면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 먼저 앞서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먼저 갖춰져야 하는 조건을 다른 말로 제반 조건이라고 합니다. 깔리는 조건, 제반 조건. 근데 이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추가로 또 윤리적 딜레마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85쪽에서 얘기했던 것만 충족하면은 선택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지. 뭔가 또 있다는 거지. 그게 아마 윤리적 딜레마일 것 같아요. 자, 로봇에게 넘기기 아직 풀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다. 이게 뭐겠어? 윤리적 딜레마지. 지금 선생님이 글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읽는지 좀 느낌이 와요? 그래서 대놓고 얘기 안 한 것도 선생님이 어떻게 계속 아까 읽었던 거랑 연결시키고, 그러면서 계속 추측하고 연결시키면서 의미를 만들면서 읽죠. 이렇게 읽는 애들이 나중에 이제 국어 실력이 올라가고 문제도 잘 푸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때 뭐 비문학 독해다 뭐다 이런 거 하는데, 그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운전대를 그 다음 그 문제는 어떠한 선택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딜레마의 문제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시원한 해결책이 없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술이나 합의로 대책과 답을 마련할 수 있다면 결국은 해결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돈 많이 드는 거는, 시간 오래 걸리는 거는 우리 기술 지금 무섭게 발전하잖아. 우리 스마트폰 이렇게 생길 줄 누가 알았어. 지금 드론 이렇게 하늘 날아다녀가지고 택배 배달할 줄 누가 알았냐고. 그러니까 기술은 해결할 수 있어. 어떻게든. 근데 진짜 어려운 건 기술적인 게 아니라 답이 없는 노답인 딜레마라는 거야. 윤리적인 문제. 앞으로 자율주행차 인간형 로봇이 만나게 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윤리적 딜레마라는 거야.
이게 가장 문제 끝판왕이야. 이것 때문에 사실 자율주행차가 지금 기술은 거의 다 왔어. 근데 이것 때문에 도입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인 차량과 로봇의 문제라기보다 사람이 로봇의 판단 메커니즘과 결과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자,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작동 원리를 얘기합니다. 돌아가는 원리. 사람이 로봇이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예를 들어서 로봇이 뭐 검은색 화면이 나오면은 왼쪽으로 가고 흰색 화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고, 뭐 큰 길이 나오면은 뭐 속도를 높이고 좁은 골목길이 나오면 속도를 줄이고, 뭐 이런 메커니즘은 사람이 설정을 할 거 아니야. 로봇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메커니즘, 작용 원리나 구조. 자, 그래서 자율주행차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에 해결해야 할 윤리적 딜레마. 자, 여기까지 윤리적 딜레마 하는데 느낌은 오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윤리적 딜레마인데 지금 자동차랑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기잖아. 이제 나와요. 자, 터널 문제 사고 실험의 예를 보자. 사고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방금 선생님이 그 마이클 샌델 교수 얘기하면서 그 열차 얘기했잖아. 근데 그거를 만약에 실험을 해본다고 쳐. 진짜 실험할 수 있어요? 사람들 목숨 걸고? 안 되죠. 소중한 목숨인데 5명, 1명 목숨을 걸고 실험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상상으로 이랬다 치고, 그럼 넌 어떻게 할래? 하고 사람들끼리 이제 토론을 하죠. 나는 뭐 1명을 살리는 게 맞아, 난 5명을 살리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잖아. 그랬다 치고 상상으로 실험하자. 이렇게 상상으로 실험하는 거를 바로 사고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일을 내가 진짜 실험을 제대로 해가지고 뭐 5명, 1명 묶어놓고 그럴 순 없잖아. 그런 거에 그러니까 상관받지 않고 사고상으로, 머릿속으로만 상상으로 성립되는 실험을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터널 문제라는 사고 실험이 있나 봐요. 자,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인 당신의 차가, 자, 인공지능이 알아서 운전해 좁은 1차선 터널에 진입하려는 순간 근처에 있던 어린아이가 발을 헛디뎌서 도로 위로 넘어진다. 차가 지금 1차선인데 애가 도로에 넘어졌어. 차는 아이를 못 피해. 시간이 없어. 빵 가고 있어. 그럼 여기서 선택은 아이를 치고 터널로 진입하든가, 아니면 터널 입구 벽에다가 차를 부딪혀서 아이를 구하는 대신에 내가 죽거나 다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벽에다가 차를 돌려서 부딪히거나, 지금 1차선 터널 진입하려고 하니까 밖으로 어떻게 답이 없어. 아니면은 그냥 가던 길 가가지고 아이는 치고 내가 살거나. 자, 이거 진짜 정말 어려운 문제잖아. 이제껏 이런 유형의 윤리학적 문제는, 이런 윤리적 딜레마는 말 그대로 사고 실험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건 상상이야. 왜 상상이냐면은, 유사한 실제 상황에서 사람은 도덕이나 윤리를 생각하고 판단할 겨를 없이 본능이나 습관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사고 실험이냐면은, 아까 우리가 1명이냐 5명이냐 마이클 샌델 열차 실험이나, 아니면 이렇게 내가 죽을지 뭐 아이가 죽을지 이런 거 있잖아. 그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쳐봐. 그때 고민할 수 있습니까? 고민 못하죠. 무슨 거기서 내가 그래도 어떤 게 더 도덕적인 걸까? 여기서 내가 자동차를 틀면은, 아니면 여기서 멈추면은, 이렇게 생각할 틈이 없어요? 틈이 있어요? 없죠. 없어. 아니 그냥 0점 몇 초 만에, 1초 만에 그냥 빵 하고 그냥 사고 나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정말로 내가 도덕적으로 고민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운이나 본능이나 습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적 딜레마라고 할 수가 없어. 도덕적으로 고민한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시의 조수석 부상률이 운전석보다 높다. 짧은 순간이지만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조작하는 성향 탓이다. 자, 이런 게 있네요. 또 우리가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보통 자신을 보호하는 식으로 운전대를 조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막 트럭이 갑자기 와. 그럼 피해야 되잖아. 피할 때 나를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운전대를 돌린다는 거야. 근데 그럼 반대로 어디가 위험해? 조수석 쪽이 위험하겠지. 그래서 조수석 쪽이 그 교통사고 시 부상률이 더 높대요. 근데 이런 결과에 대해 우리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운전자한테 야, 너 지키려고 조수석에 있는 사람 더 다치게 한 거냐? 이렇게 따지질 않아요. 왜? 자, 방금 얘기한 대로 왜 안 따지냐? 사람은 그거를 내가 진짜로 조수석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소중하니까 라고 무슨 판단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순간 0점 몇 초 만에 그냥 벌어지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야, 너 왜 그렇게 판단했어라고 따지지 않는단 말이야. 신중하게 판단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벌어진 사고로 따진단 말이야. 그런데 방금 그런 경우들, 터널이나 아니면 뭐 조수석 이런 경우들이 진짜 사람이 판단할 일이 없어. 그런 사고는 0점 몇 초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 못해. 근데 컴퓨터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왜? 컴퓨터는 모든 것을 사전에 계산해서 입력한 대로 실행하는 기계다. 컴퓨터는, 인공지능은 그런 상황을 미리 싹 다 입력을 해놓을 수 있단 말이야. 아까 터널 같은 그런 상황을 다 입력을 해놓고 그때 내가 아이를 피해서 내가 죽을지 아니면 아이를 내가 살고 어쩔 수 없이 아이랑 부딪힐지를 미리 다 입력을 할 수 있어, 컴퓨터는. 그 입력한 대로 실제로 컴퓨터가 0점 몇 초라도 정해놓은 판단대로 자율주행차가 움직여서 사고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그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는 윤리적 딜레마가 될 수 있지. 자, 계속 볼게요. 컴퓨터는 모든 것을 사전에 계산해서 입력한 대로 실행하는 기계다. 미리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야. 사전이라는 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컴퓨터는 본능이나 습관이 아니고, 자,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지체되지 않는다. 컴퓨터는 이게 아니야. 미리 정해놓은 대로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의 1초는 뭐 엄청난 규모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긴 시간이고, 사람 운전자는 면책이라는 건 책임을 면했다는 거야. 아까 전처럼 이제 뭐 조수석이 사고가 난다든가 아니면은 아까 터널 같은 상황에서 내가 모르고 결국에는 이제 내가 살고 뭐 예를 들어서 아이를 쳤다고 쳐봐, 그 터널에서.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살인죄로 잡혀가진 않는단 말이야. 아, 이거는 그냥 무슨 내가 일부러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을 면해줘. 그런데 자율주행차는 가 아니야. 미리 계산한 대로 행동해.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는 미리 계산된 판단대로 행동하니까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자율주행차가 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세팅, 과연 자율주행차가 갈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율주행차 도입을 하기에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 사고 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지금 사람들끼리도 딜레마잖아, 딜레마. 딜레마라는 건 결정을 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거야. 사람들끼리 답이 안 나오는 문제야. 근데 그 답이 안 나오는 문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입력해?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도입을 해 못해? 못하고 있는 거지. 너무 얘기가 빨랐나? 결론 지으면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를 사람들이 실제 사고가 날 때는, 운전할 때는 어차피 진짜 고민을 할 수 없이 사고가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책임이 없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자율주행차는 진짜로 그걸 다 고민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판단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어떻게 세팅해야 되냐?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도입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운전을 맡기기 전에 해결해야 할 윤리적인 딜레마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어려움 극복하는 거 또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시에 조수석 부상률이 운전석보다 높다. 짧은 순간이지만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조작하는 성향 탓이다. 자, 이 말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걸까? 합리적이라는 거는 이치에 맞고 말이 되는 거. 타당한 것도 합리적이랑 비슷해요. 이제 근거가 적절하고 뭐 이치에 맞고 뭐 말이 되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말이 되냐? 정말로 사실에 근거해서 말이 되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자애는. 자, 그랬더니 남자애가, 그러니까 여자애는 뭐예요? 지금 정말로 운전자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운전대 조작해서 조수석이 더 많이 다치냐? 운전자가 좀 더 안전하고 이거 맞아?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나도 조수석 부상률이 운전석보다 높다는 통계를 다른 책에서 본 적이 있어. 근거 자료를 나도 봤어. 진짜 조수석이 높대.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애는 글쓴이가 말했으니까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정말 맞을까 하고 의심을 한 거예요. 의심.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따져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자가 뭐래요? 운전자의 본능 때문에 조수석 부상률이 높다고 성급하게 단정하는 것 같아. 자, 아까 남자애가 조수석 부상률이 높긴 하더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원인이 다를 수 있잖아. 아래 봐요. 맞아. 내가 본 뉴스에서는 택시 조수석에 에어백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 아, 그러니까 조수석 부상률이 높은 게 운전자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운전대를 돌리다 보니까 조수석은 보호를 못 받아서 다치고 이런 게 아니라 원인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단순히 조수석에 에어백이 없어서 에어백이 없으니까 조수석이 더 많이 다칠 수도 있다는 거지. 에어백 뭔지 알죠? 사고 나면 보호해주는 거. 그러니까 조수석이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조수석이 더 위험해서 조수석이 더 많이 다친 거일 수도 있잖아. 글쓴이의 말이 꼭 맞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하고 비판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에 나타난 성급하게 단정지는 이런 오류를 찾았고요. 그리고 내가 본 뉴스에서는 에어백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이거를 내가 본 뉴스, 내가 원래 알고 있는 내 머릿속의 지식, 배경 지식이라고 하죠. 이걸 사용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애가 자동차의 구조나 기술, 승객의 습관 등이 부상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 그래, 다른 원인들도 있잖아. 꼭 나 보호하려고 운전대 돌려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남자애가 역시 글쓴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해보니 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한 것 같아. 그러니까 글쓴이가 얘기하면은 다 맞다고 그냥 무조건 주입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맞아? 하고 따져보니까 내가 이 글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87쪽 아래에 7번, 8번 문제로 정리해 볼게요. 자, 마음이와 민재가 글을 읽는 과정에서 겪은 문제와 해결 방법 뭐였나요? 네. 자, 문제는 글쓰기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이 됐어요. 이거 맞아? 하고. 자, 그래서 깊이 있는 생각, 다른 정보와의 비교, 다른 사람과의 대화, 그러니까 마음이와 민재의 대화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글쓴이의 주장과 생각이 나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에 관한 자신의 의견 말해보기. 이건 예시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사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지체되지 않는다. 컴퓨터 AI는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지체되지 않는다. 계산은 딱딱한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주장이 어색하다고 하는 이런 의견의 예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꼭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또 의견으로 이 글에서 비판할 부분을 찾아서 비판해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교과서의 이제 예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왜냐하면 컴퓨터도 오류가 생길 수 있지 않냐. 음. 컴퓨터도 뻥나지 않냐 가끔 에러 걸리고 알파고도 이세돌이랑 바둑 둘 때 이세돌이 그 신의 한 수 78수 두니까 갑자기 얘가 망가져가지고 막 이상한 수 두면서 자멸하지 않았냐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느냐. 자율주행차도 그럴 수 있잖아. 자율주행차라고 해서 무조건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거는 알 수 없지 않아? 자율주행차 판단력 흐려지는 거 가능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이제 주관과 또 깊이 있는 생각과 근거가 있다면은 이 글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 글과 다른 의견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걸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긴 글을 처음부터까지 다 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장밋빛, 그러니까 희망적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해 그려놨다가 막판에는 이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면은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하더니 이제 뭐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도 진짜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윤리적인 딜레마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내용을 이제 88쪽의 이해와 탐구를 통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뭐 이제 다 선생님이랑 자세하게 얘기했던 거라 그냥 이랬구나 하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멈춰서 적으시고 선생님은 이제 좀 술술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이 글을 읽으면서 도움이 된 자신의 배경 지식을 떠올려 보자. 이거는 뭐 정답은 없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근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으면 도움이 됐을 거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 뭐 자율주행차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뭐 자율주행차는 인간에게 이로운 점이 많다. 이런 걸 알고 있었으면은 글을 읽을 때 도움이 됐겠죠. 자율주행차가 뭔지 알았으면 도움이 됐을 거고 몰랐어도 뭐 읽을 수는 있지만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아래 2번, 88쪽 가로 2번. 이 글을 읽고 자율주행차에 관해 알게 된 정보를 정리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먼저 빈칸 채우기. 글에 나와있던 내용입니다. 자, 이거 기억나나요? 교통사고 90%는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한다. 선생님이 이제 설문조사 보니까 이 내용이 인상 깊었다고 설문조사에 과제로 적어준 친구도 있었더라고요. 선생님도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설문지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이제 일일이 자주는 못하지만은 좀 몰아서 할 거고, 이미 피드백 하기는 거의 다 했어요. 몰아서. 그래서 뭐 질문도 답변 다 해줬고, 그리고 뭐 바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거 좀 대답했고. 수업 시간 너무 길다는 얘기 있는데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들. 자율주행차는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고, 편의성 조금 이거 아래로 왔는데 편의성, 그리고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자동차의 문화와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운전으로 뭐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운전 포기 안 할 거라고 했어요? 몰입감과 성취감, 이걸 통해서 운전의 즐거움, 행복을 느낀다고 했죠. 근데 운전이 여러분들 나중에 꼭 나이 먹고 법적으로 허용된 그때 운전면허 따서 정말로 운전 잘 배워서 안전운전 하세요. 그러면서 운전의 재미도, 안전을 깔고 나서 운전의 재미도 조금씩 느껴보는 날이 올 겁니다. 재밌긴 재밌어요, 운전하면. 하지만 안전운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 사고 피할 수 없을 때 자율주행차는 누구를 보호해야 할지 선택하는 뭐였어요? 윤리적 문제. 윤리적 딜레마랑 같은 말이죠. 이거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88쪽의 아래에 나의 생각 써보기 있거든요. 자율주행차 미래가 어떨 것 같아? 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예시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필기 하라 마라 일일이 얘기 안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알아서 적으라고 하는데, 필기 안 해야 되는 거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이건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죠. 자율주행차 도입하려면 장점이 많긴 한데, 근데 이런 윤리적 딜레마 때문에 점차 도입되긴 하겠지만은 아직은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미래 예상, 전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보기에도 이 문제 때문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9쪽으로 갑니다. 89쪽. 자, 아까 우리가 중간중간 마음이와 민재가 그 문제를 겪었을 때 해결하는 그 대화 내용을 정리하고 그 문제 답도 정리했었죠?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다 했던 거예요. 자, 1번. 뜻을 모르는 뭐가 나와요? 단어가 나와요. 또 2번.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만났어요. 자, 뭐가 안 드러났어요? 대놓고 안 드러난 거. 주제나 중심 생각. 그 다음에 또 글쓴이의 주장이 맞나? 고민된 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돼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봤던 거. 뭐뭐를 보고 뭐뭐를 해결했어요. 자, 먼저 글에 나타난 정보나 배경 지식 활용, 그리고 사전이나 참고자를 찾아보고, 또 앞뒤 내용 살펴보면 추론하고, 깊이 있는 생각하거나 다른 정보 비교하거나 서로 얘기하면서 문제 해결하고, 이런 것들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 해결 안 되는 거는 아까 방금 전 그게 이해가 안 된 건데, 아까 그 부분을 보도록 하시고, 정말 이해 안 되면은 꼭 질문하도록 하세요. 또 이제 이게 선생님이 피드백을 받고 설명을 해주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선생님이 질문에 답변할 때나 수업에서 했던 내용이나 거의 내용은 똑같거든? 근데 이게 목소리가 아니고 타이핑을 해서 그 내용을 쳐줘서 그런가 똑같이 설명했는데도 애들이 아 하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또는 아무래도 그
개인톡으로 설명을 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돼서 그런지 아무튼 나름 질문했을 때 답변하면은 어느 정도 통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 필요하면 하세요. 자, 그 다음 89쪽의 아래 3번. 자, 여러분이 이렇게 읽기 어려움을 겪고 그걸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자, 과제요, 과제. 뭐라고요? 자, 과제입니다. 자, 이거를 오늘 그 구글 설문지에다가 제출하도록 문제로 넣을 테니까 과제 이거 잘 해보도록 하세요. 이거 예시 참고하시고 읽다가 어려움을 느꼈고 그 어려움을 해결한 경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 과제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콕콕 알아두기 이런 거 있는데,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글을 읽을 때 아까 마음이랑 민재가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읽었죠. 그러면서 글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죠. 이런 읽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의 예 방금 다 봤던 거고요. 자, 해결하는 방법 방금 다 봤던 내용입니다. 5월 초나 5월 중순쯤에 등교 계약할 거라는 전망이 뉴스에서 나오고 있네요. 자, 어쨌든 우리 하루하루 알차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힘내봅시다. 오늘 수업도 듣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